안녕하세요, 주입니다. 드디어 제가 예전에 한번 약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분양 소식이 들리며 이 청약에 대해서 한번 AS 방송을 찍어보겠다고 드디어 그날이 된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이 영상 하나로 끝!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최근에 기사에 많이 나왔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첫 강남 3구 분양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드디어 강남 3구에 분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사이버 견본주택 5만 명 접속이에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 흥행 예감이라고 합니다. 5만 명 정도 접속을 했다. 그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강남인데 동대문구보다도 더 집값이 싸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양 지역이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인데 제가 지난번에 입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저 혼자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청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저희 PD님이 계시거든요. 그 PD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PD님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돼요. 좋습니다. 한번 오늘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럼 주인님 여기 이렇게 핫한데 여기 입지가 혹시 어떻게 돼요?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 위치가 어딘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법정 경계를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송파구에 있는 분양 아파트예요. 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강남 3구라고 하고 그 중에 송파구를 볼 텐데 쭉쭉쭉 확대를 시켜볼게요. 법정 경계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문정역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아파트가 있는데 2024년 9월 예정입니다. 근데 좀 신기하잖아요. 지금 몇 년이죠? 몇 년도 몇 월이죠? 23년 11월이요. 그쵸. 근데 내년 9월이에요. 입주가 엄청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양을 받고 나서 1년이 안 되는 시기에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후분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앞에 버스 정류장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문정역이라든지 경찰병원역이라든지 가락시장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계룡역 그리고 거여역이 있어가지고 5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노선 3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디라도 하나에 좀 가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3개의 노선을 다 이용하기가 좀 애매해요. 하지만 내가 버스를 탈 수 있다면 그래도 3개 노선 중에 하나를 잘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정역에서 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잠실역으로 만나요. 잠실역에서 이제 2호선을 타고 쭉 가게 되면 강남역으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앞서서 가락시장에서 3호선을 타게 되면 이제 강북 쪽으로 좀 올라가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양가가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분양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분양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를 알면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 얘랑 딱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근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문정 레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2004년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 생기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랑은 20년 차이가 나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여기도 대단지거든요. 거의 17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예요. 근데 13억 7천이에요. 전용 84 기준에. 자, 지금 여기는 전용 84는 없어요. 자, 가락쌍용 같은 경우는 전용 59. 근데 97년식이에요. 여기는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엄청 오래됐네요. 네, 97년식이지만 그래도 3호선 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예요. 여기는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11억 정도. 그리고 전용 84 기준에 13억 5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신축인데 97년식이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그 이유는 여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리모델링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정역에서 조금 더 가까운 역세권이에요. 근데 조금 더 작아요. 작은데 여기가 1999년도에 지어진 문정 프로지오입니다. 여기가 233세대예요. 여기가 전용 5구제곱미터가 10억 5천. 그리고 전용 84가 12억 5천입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좀 작죠. 네.
그래도 전용 5구가 10억 5천 정도예요. 그럼 여기 주변을 봤을 때 여기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전용 5구라고 하면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은 얼마 정도일까요? 여기도 한 그러면 비슷하게 한 10억대 12억? 12억? 10억에서 12억 사이. 네. 좀 범위가 너무 크긴 한데 그래요? 좀 줄여줄 수 없나요? 그럼 딱 12억으로 할게요. 12억이요? 네. 땡! 여기 보시면 보세요.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이 2024년 9월에 입주를 하는데 1265세대로 대단지예요. 네. 근데 일반 분양이 이제 299세대거든요. 그런데 전용 4구가 7억 6천.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같이 비교를 했던 전용 5구 같은 경우는 9억이 안 돼요. 근데 예상하기에는 12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싼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PD님이 봤을 때 12억 정도였다며 지금 9억에 분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3억의 마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걸 분양을 받게 되면 내가 마진 금액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되기만 하면 그냥 이미 그 마진이 확보가 된 거니까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옆에 있는 단지랑 비교만 해서도 1억 정도의 마진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가격만으로 봤을 때는 1억이지만 또 연식이 포함이 안 됐어요. 연식까지 포함이 된다면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 84는 조합원 분들이 전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전용 84는 없고요. 전용 74제곱미터가 있는데 이 평형대는 10억 8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저렴하게 분양이 돼요. 이 이유는 분양제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분상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걸 분양받는다. 어떻게든 내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가지고 얘를 분양을 받는 순간에 그래도 나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금적으로 조달을 할 수 있으신 분은 도전을 해봐도 좋은 단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당첨이 된다면 자금 확보나 혹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돼요. 그쵸. 자금 현황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면 분양가가 전용 5구제곱미터의 기준으로 할게요. 분양가 8억 9천에 발코니 정도를 합치게 되면 9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9억이다 라고 했을 때 계약금이 10%예요. 그래서 9천만 원을 내요. 9천만 원이 필요해요. 이제 계약을 할 때. 근데 중도금이 50%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 들어갈 때까지 지금 1년이 채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따박따박 내야 되는 건데 따박 낼 때 4억 5천. 이렇게 10%, 20%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50%를 중도금을 내는데 이게 4억 5천이 돼요. 그리고 잔금이 40%로 3억 6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돈을 가용할 수 있을까? 계약금 10%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내가 어떻게 해서든 9천만 원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중도금은 어떨까요?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중도금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 전까지 이제 마련해야 되는 돈은 9천만 원이야. 앞에 계약금으로 했던. 중도금 50%는 4억 5천이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내야 돼요. 얼마나 내나요? 보통 이자는 후불제거든요. 네. 보통의 분양은 이자 후불제로 해가지고 거의 맨 마지막에 이자,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마다 월마다 그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 퍼센테이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빌린 만큼 월별로 계속해서 이자를 월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식은 이걸로 정해진 거고. 네, 방식은 월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마다 이자를 납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잔금을 이제 3억 6천이 남은 거죠. 중도금 대출 받았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입주를 하는 시점에 잔금은 집단 대출을 받을 거예요. 그때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분양가가 아니에요. 감정가 시세대로 받을 거예요. 근데 감정가가 지금은 9억이라고 해줬어요. 근데 그때 혹시라도 시장이 좋아서 감정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가가 혹시나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대출을 받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억이라고 한다면 잔금 대출이 최대 가능한 것은 50%예요. 서민 실수요자한테 50%, 무주택자분한테 50%를 대출을 해줘요. 그렇게 된다면
4억 5천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DSR에 따라서 조금 작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대출이 얼마 나온지 알아야지 잔금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집을 전세로 놓으면 어떨까?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실거주 의무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지 못해요. 내가 실입주를 해야 되는 집입니다. 혹시 이게 감정가가 9억인데 그거보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서 낮아지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돈까지도 마련을 해두시면 좋은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아파트가 싸게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주변 가치 대비 그래도 싸니까 감정가가 9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 플러스 잔금, 이 4억 5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9천만 원, 그리고 잔금할 때 3억 6천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옵션 플러스 취등록세 플러스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가지고 있어야 자금이 마련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금도 자금인데 그럼 1순위 조건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는 1순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여기를 보는 사람이 사이버 홍보 주택만 해도 5만 명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분양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정말 여기에 입주를 하고 싶고 이쪽에 분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청약 통장을 만든 지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이 돼야 됩니다. 2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치금은 어쨌든 서울 거주자가 된다 보니까 서울 거주자, 서울 2년 거주를 해야지 여기 1순위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거주자는 300만 원 이상을 납입을 해둬야 돼요. 300만 원. 청약통장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지 내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대 주여야지 돼요. 투기 과열지구라 가지고 세대 주여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배우자랑 같이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배우자가 세대주다, 그리고 나는 세대원이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PD님이 못 넣는 거예요. 배우자가 1순위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냐 아니냐도 중요해요. 그리고 5년 내에 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첨된 게 아니라 세대 전체가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주택 이하여야지 돼요.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렇게까지는 가능합니다. 1주택까지는 그러면 가능한데 대신에 추첨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서울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이게 1순위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아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예요.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의 분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10년이에요. 여기 한번 당첨이 되고 나면 10년 동안 청약 넣지 못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당첨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나 이거 청약받고 10년 동안 당첨을 안 받아도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3년이고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돼요. 이 거주 시점은 이제 입주하는 날부터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주지 못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3년, 이제 이걸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2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청약통장 24개월 지금 300만 원 이렇게 있긴 한데 그래도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점이 낮아도 가능한가요? 일단 가점이 높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PD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29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내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은 높아지는 건데 가점이 높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점이 높지 않더라도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이전에는 전용 85제곱미터까지는 가점이 100%였어요. 조금 신혼부부도 거주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예 한 명 있는 사람도 거주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가점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개선안으로 바꿨어요. 가점이 40% 그리고 추첨이 60%예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가 가점이 70%, 추첨이 30%예요. 원래 추첨이 없었는데 추첨이 60%, 30%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이 50%, 추첨이 5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가점이 85 늘었어요. 여기는 오히려 추첨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 이 편한 세상 문정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추첨제가 더 많아진 거예요. 원래 추첨제가 없었어야 되는 건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사람은 넣는 게 좋은 거죠. 물론 여기 당첨되고 나면 재당첨 제한 기간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죠. 내가 이걸 끌고 갈 수 있는지. 이 면적이 지금 힐스테이트 2편 한사상 문정에는 이 평형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분양의 물량을 보게 되면 49제곱미터 타입이 184세대예요. 59제곱미터 타입이 64세대. 그리고 74제곱미터 타입이 51세대입니다. 총 합하면 299세대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49부터 74 타입까지 전부 다 넣어봤습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 그리고 총 분양가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최고층을 넣어놨어요. 이걸 왜 넣어놨냐면 74제곱미터 그러니까 평형으로 따지면 29평에서 30평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아파트에서 이 정도 평형에 고층에 청약 당첨되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조합원 물량으로 다 빠졌습니다. 74A 타입 같은 경우는 1층밖에 없어요. 그리고 59A 타입 B 타입 같은 경우는 A 타입은 최고층이 2층이에요. 1층, 2층 남은 거죠. B 타입 같은 경우는 6층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9AB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도 18층까지 탑층이거든요. 여기서 탑층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층을 원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가격을 본다면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수를 잘 보시고 일반 공급 물량까지 보세요. 그럼 49A 타입이 일반 공급 물량이 38세대, 그리고 49B 타입이 57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빠지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다른 평형들보다 49AB 타입이 일반 공급 물량이 많아요. 59AB 타입 일반 공급 물량이라고 해봤자 지금 37세대거든요. 생각보다 작죠. 네. 그리고 74A 타입부터 F 타입까지는 그보다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럼 일반 공급에서 또 추첨 물량이 나올 거잖아요. 49제곱미터 그리고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추첨제가 60%예요. 60%이기 때문에 정말 일반 공급에서 많은 숫자의 물량이 추첨 물량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첨 물량이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겠네요. 네. 여기 자체가 경쟁률이 정말 치열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여기서 당첨이 분명히 됩니다. 그 당첨이 되는 사람이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지금 제 앞에 있는 PD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 분양 일정이 어떻게 돼요?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11월 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서울 2년 기준이면 서울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면 11월 3일 기준이에요. 그때까지 2년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고, 청약통장도 이날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고, 예치금도 이날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공급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자, 1순위가 11월 14일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1순위 기타가 11월 15일, 2순위 신청이 11월 16일입니다.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신 분들은 특별공급에 신청하십시오.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나서도 1순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공급도 신청을 하시고 1순위 신청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일, 14일은 청약 신청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첨자 발표는 11월 20일 이날입니다. 딱 거의 일주일 뒤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PD님은 그러면 어느 평형에 지원을 하고 싶으세요? 그냥 현실적으로 4구가 낫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이 49A, 예를 들어서 49A 타입이랑 B 타입이 있어요. 어디를 신청하시겠습니까? 저는 A? 왜 A예요? 사실 뭐 별 생각 없긴 한데 근데 그 별 생각 없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그냥 A 타입을 고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A 타입이 판상형으로 항상 잘 빠진 평형을 A 타입으로 해요. 힐스테이트 2편 한사의 문정도 똑같을 겁니다. 49제곱미터 A 타입에 이제 72세대죠.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보세요. 거실이 있고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있어요. 그리고 주방이랑 거실이랑 맞통풍이 됩니다. 그리고 3베이 구조예요. 어때요? 구조가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A 타입이 이런 타입이에요. B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59 B 타입입니다. 2베이로 지금 되어 있고 주방이 이렇게 있는데 맞통풍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A 타입이 인기가 더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당첨이 목적이 돼야 되죠.
B타입이 경쟁률이 낮을 겁니다. 그러면 저라면 내가 좀 당첨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B타입에 넣어 볼 것 같아요. 59 A타입도 볼게요. 59 A타입도 3베이예요. 3베이에 마통풍이 되고 침실 1, 2, 3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 좋죠. 왠지 지금 사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여기가 내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59 B타입이에요. 여기는 또 다르죠. 이렇게 주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실, 침실 1, 침실 2, 침실 4. 어떻게 보면 여기 일자로 쭉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마통풍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방 3개, 화장실 2개.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당첨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한다면 저는 59 A타입보다는 59 B타입이 될 거예요. 세대수도 A타입보다 B타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B타입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당첨이 목적이라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론도 보니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하는 거 A타입 하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어차피 안 될 게 뻔한데 이렇게 A타입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해서 A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A타입은 3베이, B타입은 2베이. 그러면 A타입이 좋지 않아? 어차피 내 운을 맡겨보자. 그래서 A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좋고 내가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가용자금이랑 내 상을 맞추고 그게 내가 당첨이 되더라도 이걸 유지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꼭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기회가 있는 걸, 좋은 기회가 있는 걸 바로 놓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는 게 좋은 거지 놓치기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